생존을 향한 도약, 무기력을 넘어 욕망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주제입니다. 이건 그냥 흔한 동기부여 이야기가 아니에요. 말 그대로 우리 생존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상태가 과연 뭘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격렬한 분노나 아니면 깊은 슬픔 같은 걸 떠올리셨을지도 몰라요. 근데요, 진짜 위험은 생각보다 전혀 다른 곳에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진짜 위험한 건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심리적 마비 상태예요. 이게 바로 우리 생존을 뿌리부터 위협하는 가장 깊고 어두운 심연이라는 거죠. 격렬한 감정이 문제가 아니라 감정이 아예 사라져버리는 것. 그게 우리를 가장 큰 위험에 빠뜨립니다. 자, 그럼 이 가장 어두운 심연, 그러니까 심리적 마비 상태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건지 한번 제대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죠. 심리적 마비는 그냥 좀 슬프고 우울한 거랑은 차원이 달라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수치심, 죄책감, 무기력 같은 에너지가 아주 낮은 감정들이 우리를 옴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말 그대로 행동 불능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한번 이 늪에 빠지면 나의 모든 정신적, 신체적 자원이 다 빨려 들어가서 앞으로 나아갈 힘을 완전히 잃게 되는 거죠. 조던 피터슨이 이 상태를 정말 기가 막히게 비유했는데요. 마치 자동차의 엑셀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끝까지 밟고 있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엔진은 터질 듯이 굉음을 내는데 차는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엄청난 에너지가 안에서 공회전하면서 헛되이 소모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우리 몸은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귀중한 신체 에너지는 바닥나고 미래의 건강을 내다 팔아서 당장의 스트레스에 대비하는 거죠. 결국 면역 체계마저 작동을 멈추게 되고요. 이러니 충동적이고 단기적인 쾌락에만 매달리게 되는 겁니다. 말 그대로 모든 면에서 나 자신을 서서히 갉아먹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끔찍한 마비 상태에서 도대체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바로 여기가 이야기의 전환점입니다. 생존을 위해 우리가 반드시 해내야 할 첫 번째 도약이죠. 이 표가 정말 모든 걸 말해주는데요. 한번 보세요. 왼쪽은 우리를 마비시키는 낮은 에너지의 감정들이죠. 무기력, 죄책감, 수치심. 그냥 주저앉게 만들어요. 그런데 오른쪽을 보세요. 욕망, 분노, 자부심. 물론 이런 감정들이 편하고 좋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여기엔 행동을 만들어내는 아주 강력한 에너지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목표가 막 행복하고 기분 좋은 감정을 느끼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단계에서의 목표는 나를 앞으로 한 걸음이라도 나아가게 만드는 그 어떤 감정이라도 느끼는 겁니다. 그게 설령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분노일지라도 아무것도 못하는 무기력보다는 100배 낫다는 거죠. 그 에너지가 바로 마비 상태를 깨는 열쇠니까요. 좋아요. 이제 마비 상태를 깨고 나아갈 에너지를 얻었습니다. 그럼 이제 그 힘을 가지고 어디로 가야 할까요? 어떻게 나만의 길을 만들어야 할까요? 그 해답은 의외의 장소에 있습니다. 바로 혼돈의 가장자리에서 의미를 찾는 거죠. 피터슨은 도교의 지혜를 빌려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의미라는 건 완벽한 질서나 완전한 혼돈 속에 아니라 그 둘이 아슬아슬하게 만나는 경계선에 있다는 거예요. 그 경계 위를 걷는 것, 그게 바로 진짜 인생의 길을 따라가는 거라는 거죠. 너무 안정적이면 성장이 없고 너무 혼란스러우면 무너지니까요. 그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게 핵심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성공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져요. 궁극적인 승리는 어떤 한 게임에서 이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승리는 뭐냐? 바로 새롭고 어려운 도전을 계속 받아들이는 그 과정 자체에서 오는 성장이라는 거죠. 어제의 나보다 조금 더 나아지는 것. 그게 가장 의미 있는 승리입니다. 자, 그럼 이 여정을 떠나는 여러분께 아주 실용적이면서도 강력한 도구를 하나 드릴게요. 스콧 애담스의 철학에서 가져온 건데 바로 목표가 아닌 시스템을 구축하라는 원칙입니다. 목표랑 시스템, 이게 뭐가 다르냐면요. 목표는 저 멀리 있는 결승선 같은 거예요.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면 그냥 실패가 되는 거죠. 좀 허무하잖아요. 그런데 시스템은 달라요.
이건 매일매일 내가 꾸준히 실천하는 과정 그 자체를 말해요. 하루에 책 10페이지 읽기, 매일 30분 운동하기 같은 거요. 이건 내가 통제할 수 있고 매일 해냄으로써 성장을 보장하죠. 결국 시간이 쌓이면 성공 확률은 저절로 올라가게 됩니다. 스콧 애덤스가 직접 경험한 바를 이렇게 말했어요. 시스템을 따르기 시작하자 프로젝트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상관없이 매일매일 내가 더 나아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결과에 대한 압박감에서 벗어나서 과정 자체에서 오는 성장의 기쁨을 느끼게 된 거죠. 정말 멋지지 않나요? 자, 이제 우리가 나눈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꿰뚫는 가장 근본적인 원칙에 도달했습니다. 이 모든 것의 바탕에는 바로 자기 책임의 삶이라는 태도가 깔려 있어야 합니다. 피터슨이 던지는 핵심 메시지는 바로 이겁니다. 당신에게는 자신을 돌봐야 할 도덕적 의무가 있다. 이건 그냥 스스로를 사랑하세요 같은 부드러운 조언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반드시 짊어져야 할 책임에 대한 아주 강력하고 직접적인 선언입니다. 그럼 자기 책임을 다하는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세상이 왜 이러냐고 탓하기 전에 나부터 바꾸겠다고 결심하는 것. 누구랑 다툴 때 이기는 것보다 내 실수를 먼저 인정하는 용기를 내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정말 아끼고 도와줘야 할 소중한 사람을 대하듯이 나 자신을 대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진짜 자기 책임을 실천하는 길이죠. 자, 이제 모든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 각자에게 던지며 마무리하고 싶네요. 여러분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 바로 오늘 당신은 어떤 시스템을 시작하시겠습니까?